새벽 1시 김은정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칠고 불규칙했습니다. 은정은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향했습니다. 현관 쪽에서 들리는 소리는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힘이 빠져가는 것처럼요. 문을 열었습니다. 서연이 거기 서 있었습니다. 아니, 서 있다기보다는 쓰러지기 직전이었습니다. 딸의 왼쪽 눈두덩이 퍼렇게 멍들어 있었습니다. 입술은 갈라져 있었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은정은 딸을 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서연의 몸은 차가웠습니다. 겨울밤 공기보다 더 차가운 무언가가 딸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서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만 떨릴 뿐이었습니다. 은정은 딸을 소파에 앉혔습니다. 거실 불을 켰습니다. 그제야 보였습니다. 목에 난 손자국, 팔뚝에 붉은 멍, 구겨진 옷깃. 형사로 살아온 지 15년. 수많은 피해자를 만났습니다. 폭행, 협박, 살인미수. 진술서를 받고 증거를 수집하고 법정에 세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눈앞에 앉아 있는 사람은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서연이 말했습니다. 맞았어. 더는 못 버티겠어. 그 한마디가 은정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은정은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떨림을 억눌렀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엄마의 눈물이 아니라 엄마의 침착함이었습니다. 물 마실래?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정은 부엌으로 가서 물을 따랐습니다. 은정은 컵을 싱크대에 내려놓고 두 손으로 세면대를 짚었습니다. 숨을 고르는데 10초가 걸렸습니다. 다시 컵을 들었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물을 건넸습니다. 서연은 소파에 웅크린 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눈빛은 어딘가 먼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마셔. 서연이 물을 받아들었습니다.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컵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은정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할 것 없어. 하지만 은정은 알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미안하다고 말한 이유를요. 딸은 지금껏 괜찮은 척했습니다. 결혼 후 1년 동안 명절 때도 생일 때도 전화 통화 때도 잘 지내세요, 엄마. 그렇게 말했습니다. 은정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형사로서 은정은 예리했습니다. 항상 눈빛에서 진실을 읽어냈습니다. 하지만 딸 앞에서는 그저 엄마였습니다. 은정이 말했습니다. 병원 가야 해.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정우가 알면. 알아도 상관없어. 은정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서연이 은정을 쳐다봤습니다. 두려움과 안도가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엄마가 지켜줄게. 그 말을 하면서 은정은 깨달았습니다. 지금부터는 형사가 아니라 엄마로 싸워야 한다는 것을요. 아니, 둘 다여야 한다는 것을요.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은정은 서연을 안고 일어섰습니다. 딸의 몸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은정은 딸을 침실로 데려갔습니다. 이불을 덮어주고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자. 서연이 눈을 감았습니다. 은정은 침실 문을 살짝 열어둔 채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미확인 전화가 3통 있었습니다. 모두 같은 번호였습니다. 박정우. 사위의 이름이었습니다. 은정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적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1시 15분. 서연 귀가. 좌측 안면 타박상. 경부 압박. 흔적 의심. 입술 열상.
형사의 기록이었습니다. 은정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보였습니다. 고요한 새벽이었습니다. 하지만 은정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고요함은 오래가지 않을 거라는 것을요. 이 밤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습니다. 아침 8시 은정은 서연을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간호사가 서연을 진료실로 안내했습니다. 은정은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복도 의자에 앉아 있는 동안 은정은 계속 생각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 딸의 결혼식은 1년 전이었습니다. 작은 웨딩홀에서 조촐하게 치렀습니다. 박정우는 예의 바른 청년이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했습니다. 수입은 안정적이었고 서연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아니, 행복해 보이려 했습니다. 은정은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결혼 후 석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서연이 집에 왔었습니다. 팔에 긴 소매를 입고 있었습니다. 한여름이었는데요. 덥지 않아? 에어컨 때문에 감기 걸렸어요. 그때 의심했어야 했습니다. 진료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은정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호자시죠? 네. 진단서 발급 원하시나요? 은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오래된 상처도 있습니다. 몇 주 전 것으로 보이는 타박상이요. 갈비뼈에 금이 간 흔적도 있고요. 은정의 손이 굳었습니다. 반복적인 폭력으로 보입니다. 의사의 말은 짧았지만 무거웠습니다. 은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진료실 안에서 서연이 나왔습니다. 붕대를 감은 팔을 가슴에 안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병원을 나왔습니다. 주차장으로 향하는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은정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언제부터였어? 서연은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잘 기억이 안 나요. 처음은 결혼하고 한 달쯤? 한 달. 은정은 핸들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왜 말 안 했어? 말해봤자 서연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엄마도 바쁘잖아요. 그 말이 은정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은정은 늘 바빴습니다. 사건이 있었고, 야근이 있었고, 주말 출근이 있었습니다. 딸의 전화를 받지 못한 날이 많았습니다. 미안해. 은정이 말했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잘못 아니에요. 하지만 은정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은정은 서연을 소파에 앉히고 차를 끓였습니다. 따뜻한 차를 건네며 물었습니다. 정우는 왜 그랬어? 처음엔 소리만 질렀어요. 서연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다고, 밥이 늦었다고, 청소가 안 됐다고. 은정은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손찌검을 했어요. 처음엔 미안하다고 했어요.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하지만 또 했지. 네,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점점 심해졌어요. 제 통장도 빼앗았어요. 친구 만나는 것도 막았어요. 엄마한테 전화하는 것도 싫어했어요. 은정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전세금은 정우가 관리한다고 했어요. 투자한다고. 어디에? 잘 모르겠어요. 말 안 해줬어요. 은정은 일어났습니다. 서재로 갔습니다.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정우, 부동산, 금융거래. 1시간이 지났습니다. 은정은 몇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박정우 명의의 계좌가 여러 개였습니다. 서연 명의의 통장에서 큰 금액이 빠져나간 기록도 있었습니다. 은정은 프린트했습니다.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서연아,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거 본 적 있어?
은정이 프린트한 종이를 건넸습니다. 서연이 종이를 보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내 명의로 된 계좌야. 돈이 다 빠져나갔어. 저 모르는 계좌예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위임장 쓴 적 있어? 아니요. 없어요. 은정은 노트북을 다시 열었습니다. 화면을 서연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내 서명이 있어. 서연이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이거 제 서명 아니에요. 위조야. 은정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정우가 내 이름으로 돈을 빼돌린 거야. 서연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은정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우리가 찾을 거야. 어떻게요? 증거 모으는 거야. 하나씩. 은정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후 상대가 받았습니다. 미경 씨. 나 은정이에요. 최미경, 서연이 살던 아파트의 이웃이었습니다. 혹시 CCTV 영상 좀 볼 수 있을까요? 복도 쪽이요. 짧은 대화 후 은정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오후에 가볼 거야. 엄마, 뭐, 정우가 알면 어떡해요? 은정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알아도 상관없어. 우린 법대로 할 거야. 하지만 은정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법이 과연 딸을 지켜줄 수 있을까? 증거가 충분할까? 박정우가 또 무슨 짓을 할까? 그래도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오후 3시 은정과 서연은 최미경의 집을 찾았습니다. 미경은 두 사람을 반겼습니다.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여기요. 미경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복도 CCTV 영상이 떴습니다. 은정은 화면을 주시했습니다. 날짜는 한 달 전이었습니다. 새벽 2시 복도에 서연이 보였습니다.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박정우가 따라왔습니다. 서연의 팔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끌고 갔습니다. 더 있어요? 미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영상을 틀었습니다. 이번엔 2주 전이었습니다. 반복되는 폭력. 은정은 화면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건 한순간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인 폭력이었습니다. 침묵 위에 세워진 고통이었습니다. 복사해도 될까요? 당연하죠. 미경이 USB를 건넸습니다. 은정은 영상을 복사했습니다. 그리고 미경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연이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요? 은정은 대답했습니다. 변호사를 만나야 해. 변호사요? 전문가가 필요해. 은정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싸움은 혼자 할 수 없다는 것을요. 감정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요. 증거와 법이 필요하다는 것을요. 그날 밤 은정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서재에 앉아 노트북을 켜고 가정폭력 전문 변호사를 검색했습니다. 상담 예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딸을 지키겠다고. 변호사 이준호를 만난 건 사흘 후였습니다. 강남의 작은 빌딩 3층 은정과 서연은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은정이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긴장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김은정님, 이준호 변호사였습니다. 두 사람을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편하게 앉으세요. 은정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진단서, CCTV 영상, 계좌네요. 모두 준비해 온 것들이었습니다. 이준호가 서류를 하나씩 검토했습니다. 10분이 지났습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왜요? 상대가 먼저 움직이고 있어요. 은정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준호가 노트북을 돌려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이 떠 있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형사 권력 남용, 사위를 무고죄로 몰아가려는 모녀. 박정우가 올린 글이었습니다. 서연을 감정 기복이 심한 아내로 묘사했습니다. 은정을 딸을 편애하는 형사로 그렸습니다. 옹호하는 댓글들이 100개가 넘었습니다. 이게 언제 올라왔습니까? 이틀 전입니다. 그럼 우리가 상담 예약하기 전이네요. 네. 선제적으로 여론을 만들고 있어요.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이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모르죠. 은정은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대응 방법은요? 1단글 삭제 요청하고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최소 몇 주, 길면 몇 달이요. 은정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동안 여론은 계속 나빠지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이준호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법정에서 이기면 됩니다. 여론이 아니라요.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주차장으로 향하는 동안 서연이 말했습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무슨 소리야? 제가 참았어야 했어요. 그럼 엄마가 이런 일 안 당했을 텐데. 은정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딸을 마주봤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절대 아니야. 은정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은정은 서연을 집에 두고 다시 나왔습니다.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동료들을 만나야 했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했습니다. 복도를 지나는데 동료 형사 한 명이 은정을 피해갔습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은정은 멈춰섰습니다. 왜 피해? 동료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일 있어? 은정 씨 소문 들었어요? 무슨 소문? 은정 씨가 사적으로 수사 권한 쓴다는. 은정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누가 그래? 다들 그렇게 얘기해요. 인터넷에도 올라왔고. 동료는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자리를 떴습니다. 은정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소문은 빠르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팀장이 은정을 불렀습니다. 김 형사, 네. 요즘 좀 쉬는 게 어때? 무슨 말씀이세요? 팀장은 난처한 표정이었습니다. 개인 문제 때문에 집중 안 되잖아. 일주일만 쉬어.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아니야. 쉬는 게 좋겠어. 은정은 팀장을 똑바로 봤습니다. 제 업무에 지장 있었습니까? 그건 아니지만 그럼 계속 일하겠습니다. 팀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집 부리지 마. 고집이 아닙니다. 은정은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안 됐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은정은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김은정 형사님이시죠? 낯선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박정우를 아는 사람입니다. 무슨 일이시죠? 만나서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 어디세요? 강남역 근처 카페요. 은정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1시간 후 은정은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구석 자리에 젊은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20대 후반쯤으로 보였습니다. 은정이 다가가자 여자가 일어났습니다. 김은정 형사님이시죠? 네. 그런데 누구시죠? 여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저는 윤지은이라고 합니다. 윤지은? 박정우의 여자친구였어요. 은정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앉으세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윤지은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거 보세요. 은정이 서류를 받았습니다. 통장 사본이었습니다. 박정우 명의였습니다. 큰 금액이 여러 번 입금돼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정우 오빠가 제 명의로 만든 계좌예요. 서연 씨 돈을 여기로 옮겼어요. 은정은 서류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왜 이걸 주시는 겁니까? 윤지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도 당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똑같더라고요. 서연 씨한테 한 것처럼. 은정은 윤지은을 바라봤습니다. 증언해 줄 수 있습니까? 네, 법정에서도요? 윤지은은 망설였습니다. 네. 할게요. 은정은 윤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미안해요.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정은 서류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카페를 나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은정이 들어서자 서연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엄마, 어떻게 됐어요? 은정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증인이 생겼어. 증인이요? 응. 정우의 전 여자친구야.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여자친구요? 그래. 너처럼 당했대. 그리고 증언해 주겠대. 서연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괜찮아. 은정이 딸을 안았습니다. 이제 괜찮을 거야. 하지만 은정은 알고 있었습니다. 박정우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는 것을요. 그날 밤 은정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정우였습니다. 은정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장모님, 박정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뭐가요? 서연이를 돌려보내세요. 폭력을 휘두른 남편에게 돌려보낼 수 없습니다. 박정우가 웃었습니다. 비웃는 웃음이었습니다. 증거 있습니까? 있습니다. 뭔데요? 법정에서 보여드리죠. 장모님, 후회하실 겁니다. 저도 같은 말 하고 싶네요. 은정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뿐이었습니다. 증거로, 기록으로, 진실로. 재판 날짜가 잡혔습니다. 은정은 이준호 변호사와 매일 만났습니다. 증거를 정리하고 증인 진술을 준비했습니다. 윤지은도 함께했습니다. 서연은 집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은정은 딸의 방문을 열어두고 잠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이 물었습니다. 엄마, 제가 법정에 서야 해요? 증인으로 서야 해. 무서워요. 은정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함께 있을게. 정우를 봐야 한다는 게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사람 눈을 마주치면 아무 말도 못할 것 같아요. 은정은 딸을 안았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하면 돼. 엄마는 안 무서워요? 무섭지. 은정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넌 도망친 게 아니야. 살아남은 거야. 서연은 엄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엄마가 없었으면 못했을 거예요. 아니야. 내가 용기 낸 거야. 재판 전날 밤이었습니다. 은정은 서연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준비한 서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내일 편하게 말하면 돼.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있는 그대로만 말하면 돼. 판사님이 물어보실 거야.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엄마, 응.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은정은 딸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이미 잘하고 있어. 그런 것 같지 않은데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대단한 거야. 서연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재판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은정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커피를 끓였습니다. 서연도 곧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아침 먹어. 입맛이 없어요. 조금이라도 먹어. 서연은 토스트 한 조각을 먹었습니다. 은정은 딸을 지켜봤습니다.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서연은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은정은 운전하면서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입구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기자들이었습니다. 카메라가 두 사람을 향했습니다. 은정은 서연을 감쪽같이 감쌌습니다. 얼굴 가려. 서연은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형사님, 한 말씀 해주세요. 딸분을 편애하시는 건가요? 은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앞으로 걸었습니다.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준호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윤지은도 와 있었습니다. 은정은 두 사람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모두 일어났습니다. 판사가 자리에 앉자 다들 앉았습니다. 박정우가 피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양복을 단정히 입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차분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요. 서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정우를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검사가 기소 내용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박정우는 배우자인 서연에게 반복적으로 폭력을 행사했으며 피해자 명의의 재산을 무단으로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정우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합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인 신문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증인은 서연이었습니다. 서연이 증인석으로 걸어갔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은정은 딸을 지켜봤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과의 관계를 말씀해 주세요. 남편입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결혼 생활은 어땠습니까? 서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네. 계속하세요. 폭력이 시작됐어요. 언제부터였습니까? 결혼 한 달 후쯤이요. 검사가 서류를 들었습니다. 진단서에 따르면 반복적인 폭력의 흔적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네. 왜 신고하지 않았습니까?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서웠어요. 그리고 부끄러웠어요. 검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박정우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증인은 감정 기복이 심한 편입니까?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요. 하지만 정신과 상담 기록이 있습니다. 그건 폭력 때문에 받은 거예요. 증거가 있습니까? 서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준호가 일어났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증인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판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인정합니다. 변호인, 질문 방식을 바꾸세요. 박정우의 변호사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두 번째 증인은 윤지은이었습니다. 윤지은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얼굴은 긴장돼 있었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과 어떤 관계였습니까? 연인 관계였습니다. 언제부터입니까? 작년 여름부터요.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피고인이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처음엔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습니다. 피고인에게서 폭력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윤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여러 번이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말다툼 끝에 뺨을 맞았어요. 처음엔 사과했어요. 하지만 반복됐어요.
검사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피고인 명의의 계좌 내역입니다. 증인이 제공한 자료입니다. 판사가 서류를 받았습니다. 피해자 명의의 전세금이 이 계좌로 옮겨진 사실을 확인했습니까? 윤지은이 대답했습니다. 네. 박정우가 제 명의로 계좌를 만들었고 그곳으로 돈을 옮겼습니다. 박정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세 번째 증인은 은정이었습니다. 은정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증인은 피해자의 어머니입니까? 네. 피해자가 집에 찾아온 날을 기억하십니까? 새벽 1시였습니다. 은정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피해자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얼굴에 멍이 있었고 목에 손자국이 있었습니다. 그 후 어떻게 하셨습니까?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검사가 진단서를 제출했습니다. 형사로서 이 사건을 어떻게 보십니까? 은정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형사로 일했습니다. 수많은 피해자를 봤습니다. 은정은 박정우를 똑바로 봤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를 외면한 적도 있습니다. 젊었을 때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도 부부 싸움이라고 넘긴 적이 있습니다. 방청석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그 여성은 다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믿어주지 않았으니까요. 은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 일을 후회합니다. 그래서 이번엔 다짐했습니다. 절대 외면하지 않겠다고.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인 신문 마치겠습니다. 재판은 4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판사가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 선고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났습니다.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서연이 윤지은에게 다가갔습니다. 고마워요. 윤지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미안해요. 아니에요. 당신도 피해자예요. 두 사람은 잠시 마주봤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안았습니다. 은정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이준호가 다가왔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좋을 겁니다.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법원을 나왔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서연이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엄마, 응, 이제 괜찮을까요? 은정은 딸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럴 거야. 저 잘했죠. 정말 잘했어. 서연은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은정도 웃었습니다. 긴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선고일 아침, 은정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커피를 끓이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서연도 일어났습니다. 엄마, 잠 못 잤어요? 조금 잤어. 저도요.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긴장된 웃음이었지만 함께여서 괜찮았습니다.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기자들이 없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은정과 서연은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준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모두 일어났습니다. 판사가 자리에 앉자 다들 앉았습니다. 박정우도 피고석에 있었습니다. 이번엔 표정이 달랐습니다. 여유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펼쳤습니다. 피고인 박정우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피고인은 배우자에게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했으며 피해자 명의의 재산을 무단으로 인출했습니다. 판사는 잠시 멈췄습니다. 증거와 증인, 진술을 종합한 결과 피고인의 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합니다.
서연이 은정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합니다. 다만 집행유예 3년을 부과하며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3년간 유지합니다. 박정우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또한 피해자 명의로 인출한 재산은 전액 반환하도록 명합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상 선고를 마칩니다.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서연이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은정은 딸을 안았습니다. 끝났어. 정말요? 응. 정말 끝났어. 서연은 엄마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은정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참았던 것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준호가 다가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은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이 아니었으면 못했을 거예요. 아닙니다. 두 분이 용기 내셨으니까요. 세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서연에겐 처음으로 자신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은정이 짐을 옮기는 걸 도왔습니다. 여기 괜찮아? 네. 좋아요. 서연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앉아보세요. 은정이 바닥에 앉았습니다. 서연도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응. 고마워요. 은정이 딸을 봤습니다. 뭐가? 모든 게요. 믿어줘서, 지켜줘서. 은정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연한 거야. 저 혼자였으면 못 이겨냈을 거예요. 아니야. 넌 혼자서도 충분히 강했어.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가 있어서 강해질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말없이 서로의 존재를 느꼈습니다. 서연은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트라우마 전문 상담사를 만났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습니다. 과거를 꺼내는 게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어느 날 상담을 마치고 나온 서연이 은정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응. 상담 끝났어? 네. 오늘 좋았어요. 뭐가? 상담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제가 많이 좋아졌대요. 은정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엄마도 올래요? 저녁 같이 먹어요. 그래. 갈게. 두 사람은 작은 식당에서 만났습니다. 김치찌개를 시켰습니다. 따뜻한 국물을 마시며 서연이 말했습니다. 엄마, 저 일구했어요. 진짜? 네. 작은 서점이에요. 주 3일만 나가면 돼요. 잘 됐다. 천천히 시작하려고요. 상담 선생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서두르지 말라고. 은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선택이야. 서연은 밥을 한 숟가락 떠먹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어때요? 일은? 괜찮아. 소문은요? 은정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어. 동료들이 날 피했거든. 지금은요? 지금은 괜찮아. 시간이 지나니까 다들 이해하더라. 다행이에요. 은정은 서연을 봤습니다. 너 덕분이야. 제가요? 응. 내가 용기 내서 말했으니까 그게 날 바꿨어. 서연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도 예전엔 가정폭력 사건을 대수롭지 않게 봤어. 은정은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 피해자한테 말해. 당신 잘못이 아니다라고.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 고마워. 내가 날 가르쳐줬어.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따뜻한 침묵이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서점에서 일하며 조금씩 일상을 되찾아갔습니다. 책을 정리하고 손님을 응대하고 추천 도서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손님 한 명이 서연에게 물었습니다. 트라우마 극복에 관한 책 있나요? 서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책장으로 안내했습니다. 여기요. 이 책 괜찮아요. 손님이 책을 펼쳐봤습니다. 직접 읽어보셨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한테 도움이 됐어요. 손님은 책을 샀습니다. 서연은 책을 포장하며 작은 메모를 넣었습니다. 괜찮아질 거예요. 그날 밤 서연은 은정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오늘 좋은 일 있었어요. 뭔데? 손님한테 책 추천했는데 그분이 고맙다고 했어요. 그래? 네, 제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은정은 미소 지었습니다. 넌 충분히 할 수 있어. 엄마,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 덕분이야. 6달이 지났습니다. 은정은 경찰서에서 가정폭력 예방 교육을 맡게 됐습니다. 신입 형사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눴습니다. 피해자는 도움을 요청하기까지 평균 7번을 망설입니다. 은정은 교육생들을 둘러봤습니다. 그러니 한 번의 신고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그게 마지막 구조 신호일 수 있습니다. 교육이 끝난 후 한 신입 형사가 다가왔습니다. 형사님, 질문 있습니다. 말해 보세요. 가족이 피해자일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은정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더 힘들죠. 감정이 앞서니까.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극복한 게 아니에요. 은정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냥 함께 견뎠어요. 딸이 저를 믿어줬으니까. 신입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이제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친구들을 다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취미 생활도 시작했습니다. 수채화를 배웠습니다. 어느 주말 서연이 은정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엄마, 이거 봐요. 서연이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풍경화였습니다. 햇살 가득한 들판이었습니다. 예쁘다. 제가 그렸어요. 잘 그렸네. 서연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상담 선생님이 그림 그리면 좋다고 했어요. 표현하는 연습이래요. 많이 그렸어? 네, 10장쯤요. 은정은 그림들을 하나씩 봤습니다. 처음엔 어두운 색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밝아졌습니다. 마지막 그림은 환했습니다. 내가 변했구나. 엄마도요. 나도. 네, 엄마 예전엔 항상 바빴잖아요. 지금은 자주 연락해주고, 만나주고. 은정은 딸을 안았습니다. 미안해. 늦었지만. 아니에요. 지금이 좋아요. 두 사람은 오랫동안 안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은정은 옛날 사건 파일을 정리하다가 한 통의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10년 전 가정폭력 신고를 받았던 여성이 보낸 편지였습니다. 은정이 부부 싸움이라고 넘겼던 그 사건이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형사님, 저 기억하시나요? 10년 전 신고했던 사람이에요. 그때 형사님이 안 믿어주셨죠. 그래서 다시 신고 못했어요. 그 후 3년을 더 맞고 살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괜찮아요. 도망쳤거든요. 늦었지만요. 은정은 편지를 천천히 접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밤 은정은 서연에게 전화했습니다. 서연아. 네, 엄마. 엄마가 말 안 한 게 있어. 뭔데요? 과거에 실수한 적이 있어. 은정은 그 여성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엄마, 그거 엄마 잘못 아니에요. 아니야.
내 잘못이야. 엄마도 몰랐잖아요. 하지만 이젠 알아. 그래서 다시는 안 그럴 거야. 서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엄마, 그 사람한테 편지 쓰세요. 뭐라고? 미안하다고, 그리고 응원한다고. 은정은 딸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그래. 그럴게. 그날 밤 은정은 편지를 썼습니다. 당신을 믿어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늦었지만 이제는 압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니었다는 것을. 당신은 강합니다. 살아남았으니까요. 응원합니다. 편지를 붙였습니다. 며칠 후 답장이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형사님, 그 말이 필요했어요. 은정은 편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이제 서점 부매니저가 됐습니다. 작은 북토크 행사도 기획했습니다. 주제는 회복이었습니다. 행사 당일 은정도 참석했습니다. 서연이 무대에 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회복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서연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폭력 속에서 살았습니다. 오랫동안요. 하지만 지금은 괜찮습니다. 청중들이 집중했습니다. 회복은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옵니다. 서연은 은정을 봤습니다. 그리고 혼자서는 힘듭니다. 곁에 누군가 있어야 합니다. 은정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행사가 끝난 후 한 여성이 서연에게 다가왔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서연은 그 여성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질 거예요. 정말요? 네, 시간이 걸리지만요. 여성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연은 그 여성을 안았습니다. 은정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딸이 누군가를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있었습니다. 은정은 깨달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는 것을요. 시작이라는 것을요. 또 다른 누군가의 새벽 문 앞에서 이 용기는 계속 이어질 거라는 것을요. 밤은 지나갑니다. 새벽이 옵니다. 그리고 문은 열립니다.